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어쩌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올해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으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 에이서 프로데터 헬리오스 네오 16.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노트북, 특히 게이밍 노트북은 할인 행사가 있을 때 사는 게 베스트라고 많이들 말하죠. 영상 뒷부분에는 관련된 정보도 있으니까 평소에 이 모델을 노리고 있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시고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볼게요. 노트북 디자인을 뭘 굳이 따지고 보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서도 또 이게 뜯어보는 맛이 있죠. 조금씩 포인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인 디자인은 게이밍 노트북스러운 외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휴대성에 특화된 노트북하고 다르게 성능에 중점을 두면서 제법 덩치가 있는 모습이에요. 스펙 기준 최대 28mm 두께감, 2.6kg에서 오는 요 묵직한 무게감, 이게 이제 이 녀석의 존재감을 딱 강조하긴 한데 왜 이제 요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짐작도 하고 이해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외형 자체가 문제가 된다거나 과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별개로 오히려 포인트로 들어간 요 상판 처리가 저는 좀 다소 과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한눈에 봤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애매한 그런 각인들이 보입니다. 참고로 요 처리는 암호코드를 새긴 거라고 해요. 저는 이제 차라리 이런 것보다 뭐랄까 게이밍 감성에 어울리는 RGB를 좀 빡 넣는다든지 그냥 로고 하나만 심플하게 있는 거 그랬으면 오히려 나았을 것 같아요. 아닌가? 이게 게이밍 제품이니까 덮은 상태에서도 오목을 둘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각설하고 후면과 좌우 인터페이스에는 전원 포트, HDMI 2.1 포트,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 Type-C 포트 2개, 램 포트, USB Type-A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오디오 잭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사용이나 외부 모니터 등에 연결할 때 걸리적거림이 덜하게끔 후면으로 관련 포트가 위치한 거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됐어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이 16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IPS 패널, 165Hz 고주사율, 16:10 화면비, 2560x1600 해상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게이밍을 한다고 했을 때 욕심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화면 크기라든지 해상도라든지 주사율, 그런 데서 극강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다고 할 수 있는 게이밍 노트북 카테고리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올해 요거는 좀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아요.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게임만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컴퓨팅도 당연하게 따져야 될 텐데 그런 활용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생산성 작업,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요게 16:10 화면비를 가진 거는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참고로 sRGB 100% 색 재현율, 500니트 밝기 같은 디스플레이 품질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같았습니다. 의외로 이게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이라 그런가 화면 밝기가 주는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제품 사이즈가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짐작하셨겠지만 키보드는 숫자키까지 포함된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RGB 백라이트는 게이밍 노트북답게 제법 화려하더라고요. 게이밍 측면에서 보면 관련해가지고 자주 쓰는 키 버튼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활용에서 보면 요 녀석의 타건감은 꽤 괜찮은 수준? 생각했던 것보다 제법 만족감이 있습니다. 깊이감이나 반발력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뭐 자판하고 주변 구성을 잘 보면 성능 모드 설정이나 프레데터 센서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퍼포먼스를 포함해가지고 각종 설정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한 거는 분명히 강점이 아닐까. 뭐든 이제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터치패드. 요것도 역시 무난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사용하면서 뭐 달그락거린다거나 뭐 이렇게 미끄럽거나 그렇지 않아가지고 불쾌한 부분도 보이지 않고 괜찮았어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숫자키가 있으니까 뭐 이해가 되긴 한데 대부분 스페이스바 중심으로 놓이니까. 근데 터치패드가 이제 제품의 정중앙에 오지 않는 거는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뭐 사실 요 녀석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쉽다고 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 사운드, 이거는 뭐 어떤 시스템하고 기술을 적용했다 뭐 그런 어려운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스피커가 상판을 열었을 때 위아래로 소리를 뽑아내면서 콘텐츠 감상이나 게이밍에서 고르게 공간 구분감 있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개치인 부분일 수 있는데 저음이 강조되는 사운드를 선호한다고 하면 살짝 아쉬움은 느낄 수 있겠어요. 제가 테스트한 모델 기준으로 주요 스펙은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HX,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랩탑 GPU 조합에 16기가 DDR5 램을 탑재했는데요. 벤치마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벤치마크는 전부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터보 모드로 테스트를 했어요. 시네벤치 R23에서는 싱글 2050점, 멀티 28825점이 나왔고요. 실사용 환경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툴이죠. 크로스마크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D마크 그래픽 기준으로 몇 가지 테스트한 결과를 요약해봤어요. 참고로 뭐 요것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건데 13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는 고성능 P코어 8개, 고효율 E코어 16개, 24코어 32스레드 구성인데요. 인텔에서 자체적으로 소개한 자료만 봐도 이전 세대 대비해가지고 11% 개선된 싱글 스레드 성능, 49% 향상된 멀티태스크 성능, 최대 12% 빨라진 게이밍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퍼포먼스에서는 걱정할 게 없겠죠. 그러면 요게 게임을 실제로 돌렸을 때는 어떠냐?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올해 게이밍 노트북 소개 때 늘 보여드린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는 최고 옵션에서 DLSS를 켰을 때 95프레임이 나왔고 레데리 2는 최고 해상도 그래픽 최고 옵션에서 DLSS 자동으로 설정을 했을 때 최소 30프레임, 최대 106프레임, 평균 83프레임,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는 최고 해상도 그래픽 품질 가장 높음에서 최소 38, 최대 95, 평균 57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최고 옵션에서 이제 지금 말한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 더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사실 이제 제가 요거를 써보기 전에는 제가 올해 이제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해드릴 때 대부분 4080이라든지 4090 그런 게 들어간 거를 주로 테스트했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4060은 좀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해상도라든지 퍼포먼스, 가격 등 해가지고 써보면서 좀 두루 따져보고 살펴보니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왜 가성비급으로 괜찮은 평가를 받았는지 납득은 되더라고요. 뭐 늘 그렇잖아요. 좋은 게 들어가는 게 당연히 성능도 그렇고 뭐 더 좋은 거야 알지만 우리는 이제 가격대 타협도 필요하니까 무조건 이제 뭐 프로세서 그래픽카드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막 최고 옵션으로 그렇게 다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터보 모드 기준에서 벤치마크도 돌리고 하면서 발열을 체크해 봤을 때 키보드 부분에서 제일 뜨거운 것은 33에서 34도, 터치패드 부분은 27에서 28도 수준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뜨거운 것은 47에서 49도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터보 모드에서 빡세게 벤치를 돌릴 때 팬 소음은 69에서 70dB 수준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시끄러운 거는 있더라. 그러면 요거를 써보면서 아쉬운 점은 없었냐? 올해 게이밍 노트북에서 이제 소개 드릴 때마다 말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뭐랄까 고성능이 요구되는 작업에서는 팬 소음이 크고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힌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 그런지 고정력이 살짝 아쉬움은 있었어요. 약간 좀 덜렁거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성비로 좋은 평가가 많아서 아마 이거 노리던 분들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G마켓 빅스마일데이를 맞아가지고 인텔 기획전에서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들을 역대급 할인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1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획전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오늘 리뷰한 13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가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도 할인 판매 중이에요. 요거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링크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둘게요. 최종 혜택가 134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되는 지스타 행사에 에이서가 참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한 이 모델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13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가 탑재된 그런 게이밍 노트북들을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에이서 프로데터 헬리오스 네오 16 요거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놀러가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보신 분들 중에 요거 받아가시는 분이 계실지. 어쨌든 이제 써보니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충분히 이제 소비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 가성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라고 하면 혹은 이제 요 모델을 쭉 후보군에 두고 뭐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도 그렇고 아까 말한 그 G스타 그것도 그렇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아, 디자인 얘기할 때 빼먹었는데 여기 요렇게 파랗게 포인트가 들어간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굳이 여기에 요렇게 써야 될까? 그게 아쉽다는 거지.